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고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일주일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는 취지의 홀리위크가 서울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해 사법권 개입의 범위와 한계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할빈대학교가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성경 암송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순복음 비즈클럽이 첫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 확대를 다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80년 전 기독교가 일본 신사를 참배했던 과오를 회개하고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는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회엔 주요 교단이 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참석자들은 평화의 시대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8년 9월 10일 당시 장로회 총회는 일본 제국주의 무력에 항복하며 신사 참배를 하게 됩니다. 신사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아놓은 사당으로 일제 식민 지배 아래 한국교회가 우상을 숭배했단 잘못된 행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운동본부는 기독교의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는 기도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과거 기독교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한국 1천만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를 통해 자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교로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날 대성회의 특별기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제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과거 우상숭배의 잘못을 회개하고 3.1운동의 순교정신을 계승하며 현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나아가 민족복음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성회를 통해 강종근 목사와 양용근 목사, 주기철 목사에 대한 추서패가 전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항일운동으로 순교한 이들의 정신을 잇겠다는 겁니다. 대회장 윤보한 감독은 시대마다 고난을 겪어온 한국교회가 여호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참석한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죄값은 끊어지고 주님이 천대복을 선포하시는 날이 된 걸 믿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총, 한기연 등 6개 연합회가 한국교회 회개기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 주최한 기도대성회는 3.1운동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모든 세대와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주간 홀리위크가 서울 집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홀리위크는 평양 대부흥운동과 엑스플로 대회와 같이 대한민국이 예배함으로 이 땅의 부흥을 경험하자는 취지의 운동입니다. 부산과 광주, 대전에서 먼저 시작된 홀리위크는 마지막 서울 집회에서 위 워십 페스티벌이란 주제로 찬양과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집회엔 가수 헤리티지와 양동근 등이 참여해 다양한 세대의 연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홀리위크 최상일 대표는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한 홀리위크가 청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예배를 일으킬 비전을 갖게 됐다며 오늘의 이 예배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홀리위크는 세상 문화 속에서 일주일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집회로 매년 10월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 교회 내 사건들에 대해 사법권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화해중재원이 준비한 기독교 화해사역 세미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해중재원이 교회 분쟁에 대한 사법권 개입의 범위와 문제점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를 맡은 백형기 화해중재원 부원장은 성경적 원리와 역사적 배경으로 기독교의 각 교단의 교회 분쟁에 대해 내부적인 해결을 바라고 있지만 일반 법정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재판을 먼저 넣고 먼저 하고 그래도 해결 안 될 때 일반 법정으로 가는 거 이거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백 부원장에 따르면 교회 분쟁에 대한 사법권 개입은 분쟁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교리의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해선 사법권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이단 여부를 규정하거나 교리 해석의 문제를 제기할 땐 교단의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반면 교회 분열 시 재산 귀속과 같은 재산에 관한 분쟁은 사법권 관여 대상입니다. 권징 재판, 목회자나 장로의 지위 관련 문제, 교단 변경 등 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분쟁은 아직까지 이론과 판례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사법권 개입을 두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백 부원장은 전통적으로 권징 재판 자체는 사법권의 개입이 부정되지만 개인의 권리나 의무의 판단이 전제될 땐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나 위임 결의의 하자 문제와 관련해선 종교의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사 자격은 국가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부여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백 부원장은 모든 판례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며 교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짐으로써 사법부가 개입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칼빈대학교가 전국 중고등부 성경 암송 대회를 개최한 건데요. 이 자리엔 부산과 광주 등 전국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무대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참가자와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진행됐습니다. 필기시험으로 진행된 예선을 통과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본선은 제비뽑기로 성경 말씀 12구절을 암송하는 방식으로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선 대상과 우수상 등 총 17명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부성교의 강규리 학생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대회에 참여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칼빈장학회 이기숙 이사장은 말씀을 외우는 학생들의 모습에 도전을 받았다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마음에 은혜의 말씀이 새겨졌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내 실업인으로 구성된 순복음 비즈클럽이 첫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비즈클럽은 교회 내 다양한 사역에 헌신과 물질로 후원하자는 취지로 2년 전 창립한 단체입니다. 사단 법인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순복음 비즈클럽은 선교사 지원과 저렴소 무료 분양 사업 등 국내외 선교 사업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상준 장로는 비즈클럽은 교회와 목회자의 국내외 선교를 조력하는 단체라며 앞으로 청장년 CEO를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전문 경영인들이 가져야 할 꿈과 열정, 결단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글로벌 정신으로 한국과 세계 통일 시대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 의료, 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모인 단체로서 한국교회 선교 분야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성별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으로 한정하는 법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성별을 개인의 선택으로 본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성전환자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성별을 태어났을 때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 즉 변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개념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전국 공립학교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한 전임 정부의 지침도 폐기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성경박물관이 사해 두루마리로 알려진 5개 조각이 위조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박물관 측은 이 조각을 테스트한 독일 연구자들이 고대 원본과 일치하지 않는 5가지 특성을 발견했다며 이 조각들은 더 이상 전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골동품 상인들이 판매한 이 두루마리 조각의 진위 여부에 대해 학자들은 오랫동안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박물관 관계자는 테스트 결과가 달라지기를 기대했지만 성서 유물의 진위 여부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16세 소녀가 집단 강간당한 뒤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19일 시내 유흥가의 한 버려진 건물에서 한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부검 결과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이 소녀는 최소 한 번 이상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불법 이민자인 세네갈 난민 2명과 나이지리아 난민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탈리아에 팽배한 난민 반대 정서가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 지역으로 어린이와 가임 여성들을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스쿠트 툰작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노출 기준치를 유엔의 권고보다 20배나 더 높인 것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어린이와 가임 여성의 귀환 허용을 미루라고 촉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연간 피폭량 20밀리 시버트를 해제 기준으로 정했는데 반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기준은 1밀리 시버트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이러한 해제 기준은 국제 전문가 단체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 주문을 거절했다가 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오리건주 제과점부부가 사건을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 제작 거부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지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실제로 제과점은 레즈비언 커플이 부모님을 위해 주문한 케이크의 경우 제작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동성 커플 웨딩 케이크가 아닌 경우엔 주문자가 레즈비언이라도 케이크를 만들었으니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란 설명입니다. 종교의 자유와 차별 금지를 둘러싸고 또다시 벌어진 이번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나미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승객 189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국내선이 29일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여객기 잔해가 발견된 지점에서 수색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가 확인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해상에선 기름띠와 항공기 동체 파편, 탑승객 소지품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29일 여야가 정부의 평양 공동선언 비준과 남북 군사합의 비준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합의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포함돼 있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 비준한 것이라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간 조약에 해당되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위헌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이날 여야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내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됩니다. 서울시 9개 자치구 96개 학교, 3학년생 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되고 이후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계획대로라면 2011년 공립초등학교부터 시작된 서울 학교 무상급식이 10년 만에 완성되게 됩니다. 급식 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학부모는 연간 약 80만 원의 급식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명품 판매장의 한 갑질 고객이 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객이었던 A씨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직원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로 응대하러 온 상담실 부실장의 얼굴과 몸을 향해 3차례에 걸쳐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전과가 다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제36회기 대표회장과 상임회장 선거 후보자를 받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은 내달 5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한장총 선관위는 11월 12일 후보자 자격 심의를 한 후 최종 후보자를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갱신협의회가 내달 5일 서현교회에서 들으면 좋은 기독교 교육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세미나에선 건강한 신앙유산을 물려주고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사론 총신대 김성원 교수가 나섭니다. 한국구세군이 노숙인 자활시설과 연합해 노숙인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민청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선 노숙인들의 서예와 공예, 그림 에세이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노경실 동화작가와 노숙인들의 7개월간의 미술 수업 이야기를 그림 에세이로 엮은 책 출간식도 함께 진행됩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내달 16일부터 17일까지 올림픽 공원에서 후원자들을 초청해 감사와 나눔의 기쁨을 전하는 자를 마련합니다. 말씀은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전하며 컴패션 홍보대사 가수 션을 비롯해 황보, 송은희, 차인표 등이 참여합니다. 백지영과 김범수, 정인 등 국내 뮤지션들의 무대도 펼쳐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